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에 대한 얘기야. 방정식, 부등식.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48쪽에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자, 오늘 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지수 방정식이야. 자, 그러면 지수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되면 어쨌든 우리는 방정식을 풀이를 해야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었던 방정식들을 보면은 1차 방정식, 뭐 2차 방정식 이런 거 나왔었지. 1차 방정식은 뭐야? 1차식으로 된 방정식. 2차 방정식은 2차식으로 된 방정식. 그럼 지수 방정식은 지수식으로 된 방정식.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형태들이 이런 형태들이 등장을 해.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냐면 어떤 수 A의 X제곱이 B예요. 그리고 이때 A와 B는 상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수함수를 배울 때 썼었죠. A의 X제곱이라는 형태를 써줬을 때 미신 A는 어떻게 돼야 돼? 양수. 그리고 그렇죠. A는 양수고 A는 1이 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을 해서 이렇게 써지는 애가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의 형태란 말이지. 그럼 내가 여기서 X값을 찾고 싶어. 어떻게 찾으면 되죠? 로그 A의 B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찾아버리면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물론 이런 게 성립이 되기 위해선 B라는 진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지만 가능하겠죠. 즉 예를 들어 보는 거지. 2를 X제곱했어. 그게 3이래. 2의 X제곱이 3이야. 그럼 지훈아 X는 뭐야? 로그 2의 3 맞지? 근데 2의 X제곱이 5래. 마이너스 5래. 그러면 가능해? 어차피 2를 X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나올 텐데 마이너스 5는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하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방정식, 로그의 공식을 사용해서 로그를 만드는 로그의 정의, 기타 등등 로그의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로 분석을 해도 돼. 근해 분리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앞에 있는 식 하나를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뒤쪽에 있는 식 하나를 y는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두 개의 식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 다시 말하면 뭐야? 교점이 존재하냐 안 하냐로 구분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다고 하면 자, 지금은 그냥 편의상 a가 증가함수라고 생각하자. 1보다 크게.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파란색 그래프 B가 음수면 여기 들어오겠지. 이러면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해가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교점이 한 개가 되지. 그러면 요때 등장하는 요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단순한 얘기들을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라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나의 방정식이 나오면 그 방정식을 함수꼴로 변형해서 교점 찾기를 해서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이미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잖아. 근데 그 해왔던 것들을 단순하게 2차식, 3차식이 아닌 지수식에서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단순한 식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하게 등장하는 식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조금 더 복잡하게 등장하는 식들이 이제 이런 형태들을 가질 거야.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바로 가볼까? 유형 12번, 52번 문제로 바로 가보자. 자, 5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지금 보면은 4의 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10을 한 개 0으로 나와 있어. 이걸 풀어서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을 두 개를 일단 찾아보는 거야. 확인됐어요? 그럼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기 있는 X에 뭐가 들어갈지 우리는 하나씩 다 확인을 해서 찾는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일단 주어진 식에서 우리는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여기 보이는 식에서 공통 부분을 찾아내서 치환을 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지. 2의 X제곱에다가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8에다가 곱하기 2의 세제곱을 하고 2의 X제곱을 하고 플러스 10을 하는 식의 모양으로
쭉 풀어서 쓴다라면 2의 x제곱이라는 공통 부분이 다시 한번 또 보이게 되겠죠? 그럼 얘를 우리 뭐 하면 돼? 치환하면 되잖아. 뭘로 치환해? K. 응? 아이씨, A로 할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를 제곱한 거 마이너스 8A에다가 플러스 10을 계산한 게 0이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A 값을 구하고 싶어. 인수분해가 되나 이게?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A 값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으로 직접 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가능하겠어? 네. 찾아. 그러면 어떻게 쓸 거야?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냐? 6.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2의 x제곱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리는 뭘로 넘어가느냐? x값을 찾는 거잖아. 찾아야지, x값을. 그럼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 2에 4 플러스 루트 6 하나랑 다시 로그 2에 4 마이너스 루트 6 하나랑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식을 치환해서 풀어서 A를 찾았어.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려 넣고 이걸 만족하게 만드는 X가 누군지 찾아주는 과정. 요 과정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 뿐인 거야. 여기까지 우리는 해내야 되는 거잖아.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찾았어. 이제 문제에서 그럼 원하는 정보를 한번 보자. 문제에서는 뭘 찾으라고 시켰냐면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베타 제곱을 찾으라고 시켰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거나 하나를 알파, 아무거나 하나를 베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4의 알파 제곱에다가 더하기 4의 베타 제곱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4에다가 지수 자리에 로그 2에 4 플러스 루트 6 집어넣고 그 다음 다시 더하기 4의 지수 자리에 로그 2에 4 마이너스 루트 6 집어넣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4랑 여기 있는 4 플러스 루트 6 자리 바꿔도 되지? 그럼 자리 바꾸게 되면 4 플러스 루트 6을 계산한 거에 로그 2에 4잖아. 2가 되겠네? 맞죠? 그 다음 다시 4 마이너스 루트 6이랑 4랑 자리 바꿔도 되지? 그러면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6을 하고 지수 자리가 로그 2에 4잖아. 맞죠? 로그 2에 4는 어차피 똑같이 2죠? 이거 계산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대로 우리가 식을 쭉 풀면 요거 얼마 나올까? 44. 확실해? 네. 44.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내가 원래 여기까지 갈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푸는 거를 한번 해볼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재수없게 무리수가 나와버렸거든? 무리수가 나와버렸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리수가 나온 거를 지금부터 식을 살짝 수정 좀 해보자. 자,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 치환을 다 해놓고 우리가 풀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자. 그냥 이렇게 된 식이 나왔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이 상태로 인수분해를 해보자. 그러면 A-2에다가 A-5를 계산한 게 0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랑 누구예요? 2 또는 5. 근데 A가 우리 뭐였지? 2의 X제곱이었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2의 X제곱이 2 또는 5래. 정답으로 2 또는 5라고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뭐 해야 돼? X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X는 1이 되거나 로그 2의 5가 된다. 이렇게까지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식들, 단순하게 그냥 바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이런 식들이 아니라면은 복잡한 식들 뭐해? 앞에 지수함수 때처럼 마찬가지로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이게 지수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무조건 뭐해? 치환하자. 일단 치환하고 생각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원래대로 식을 돌려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할 거거든요. 잘 봐요. 자, 원래대로 여기서 돌려서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a를 하고 다시 플러스 10을 계산한 게 0이다라는 식이 만들어졌지. 주어진 식 a이거는 몇 차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2차식. 2차식으로 바뀌어버렸지. 그러면 우리는 이 a이거는 2차식 안에서 근각에서 관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가능하겠죠. 자, 어떻게 써먹을 거냐? a가 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그냥 감마와 시그마라고 생각을 합시다. 저기 시그마예요. 두 개 값을 가진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개를 더 해볼 거야. 그러면 감마도 알았어. 그러면 아이씨, 나 저 인간 때문에 씨. 아니 그거 있는데 간만하면 뭐죠? 델타. 아 델타. 자, 이렇게 하면 되지? 네. a, b를 하자. 그러면 a 더하기 b 값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8. 그 다음에 a, b를 곱한 거. 그렇죠. 1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a와 b라는 녀석은 a 값이지. a가 뭐지? 2의 x제곱을 치환한 거지. 확인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처음 봤었던 요 방정식에 해를 찾아라 하잖아? 그 해가 a, b다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네. 지 않아요. 이 방정식에 해다 하면 a, b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면은 a, b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은 거지. 결국 x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요 x 값을 지금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기로는 알파랑 베타라고 제시를 해줬잖아. 알파랑 베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에다가 알파 제곱을 대입하는 있지. 이걸 그냥 a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2에다가 베타 제곱을 대입한 애를 b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차피 x에는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고 그 x 값이 뭐냐에 따라서 두 개의 해가 등장하게 될 거니까. 확인됩니까? 지은이 이해되니? 그러면 a, b를 더한 거 대신에 얘를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 이게 8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뭐라고 생각해도 돼? 10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까 전에 봤었던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베타 제곱을 좀 더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베타 제곱은 2의 알파 제곱을 제곱한 거에다가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을 제곱한 거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곱셈 공식의 변형을 떠올려야 되는데 이대로 놓고 보기엔 조금 빡세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식과 연결을 지어보자고. a가 뭐였어? 2의 알파 제곱을 a로 치워내도 되지? 그럼 여기 보니 얘 대신에 뭘 쓰면 돼? a를 쓰면 되고 최고까지 붙이고 여기 있는 애 대신에 b의 제곱 이것 값 찾으라는 얘기로 문제가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면 아까처럼 막 무리수 계산 막 빡세게 할 필요 없어졌지.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ab로 그냥 계산해버리면 되지. 산수하자. a 플러스 b 완전 제곱 64 마이너스 20 그래서 44. 이렇게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지수 방정식 나왔지? 치환한 것들이 뭐가 됐어? 2차식 됐지? 그럼 2차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성질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앞에서 했었던 거. 대신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2차 방정식의 근이랑 원래 있던 x값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만 해주고 나면 언제든지 써먹는 게 가능해진다.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 문제에서 나보고 만약에 어차피 이 지수 방정식의 x값이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찾으라고 시킨 거야. 직접 구하지 않고 지금처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했더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건 걸 알았지. 여기를 보면은 2의 알파 제곱에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을 계산한 게 10 되는 거지. 그럼 결국 2의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을 거듭 제곱한 게 10이라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니? 로그 2의 10이 된다. 이렇게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복잡한 방법을 최대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를 할 건데 그 와중에 이런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문제는 무진장 헷갈려질 거다. 그걸 같이 염두에 꼭 둬라.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50번 문제 그냥 눈으로 한번 볼래요? 50번 문제는 뭐 하면 될까? 식 되게 복잡하게 나온 것 같은데? 시원. 그치? 치환하면 돼? 아닌가? 한번 해보자. 왜 내가 이 문제 복잡하다고 얘기했냐면 4에 x제곱만 나온 게 아니라 4의 거듭제곱으로 x제곱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려고 복잡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야. 이렇게 지금 돼 있어. 네. 확인됐나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4의 지수가 x제곱인 거야 지금. 4의 지수가 x제곱이야. 근데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그냥 어려워하지 마. 아 그냥 미시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거듭제곱이구나. 지수 자리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식 자체는 복잡하잖아. 치환해야 되겠지. 어떻게 치환할까? 식을 고쳐봐야지 여기서부터.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을 x제곱만큼 한 거고 얘는 2의 세제곱으로 쓰게 될 것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5제곱을 x제곱 한 게 되겠네요. 확인되니? 그럼 이걸 내가 다시 쓰면 2의 x제곱만큼을 거듭제곱 한 거고 이거가 2의 세제곱에다가 이거 그냥 한꺼번에 2의 마이너스 5x 플러스 3제곱이다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치환을 누구를 해야 될까? 시원할 필요 없지 않아? 2의 x제곱이라고 돼 있는 걸 앞에서 우리가 치환을 했었잖아. 나거자 나오니까. 근데 이번에는 치환하기가 조금 힘든 게 여기가 x제곱이야. 제곱이야. 근데 이거를 2의 x제곱 따로 빼고 제곱을 따로 뺀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왜? 여기는 2도 또 걸려있고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50번 문제에서는 뭘 이용하게 되느냐? 지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뭘 이용할 거냐? 미시 서로 같지? 미시 같죠? 그러면 지수가 같으면 같은 수네. 맞죠? 맞죠?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2x의 제곱에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쭉 푸니까 2x의 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을 한 게 0이 될 거고 x가 될 수 있는 거 누구랑 누굽니까? 암산 안 되나? 2분의 맞는지 확인. 됩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x값을 찾아내게 된 거고 이게 정답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두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5. 그렇게 그냥 찾으시면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51번도 한번 해보자. 자, 51번이야. 51번 3의 x제곱 더하기 3의 3-x제곱을 계산한 게 12로 나와 있어요. 확인됐니? 그럼 이번에는 치환해야 될 것 같지 않냐? 치환 안 하고 그냥 풀 수 있어? 시원해야 돼. 시원해.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 우리가 52번 문제 치환했지? 51번도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50번을 치환을 안 했어.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문제는 치환하고 어떤 문제는 치환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어디서 구분할 수 있을까? 치환을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는 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고려사항은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는 미시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 보통. 미시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 여러 개의 미시 등장하게 될 거야. 지금처럼 50번 문제 봐봐. 미시 2의 거듭제곱으로 다 통일이 돼버리지? 이렇게 될 때는 굳이 치환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미시 지금처럼 여러 개로 통일되지 않는 상황. 여기도 지금 미시 3짜리가 나와 있고 여기는 미시 2랑 3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가능하면 치환을 통해서 풀게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근데 물론 미시 여러 개라고 했을 때 미시 여러 개인 애들 중에서도 치환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치환을 안 하고 그냥 풀어버릴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또 다른 비교는 어디서 하게 되느냐?
여기 지금 봐봐. 좌변에 항 하나, 우변에 항 하나지. 하나하나야, 항이. 여기는 좌변에 3개, 우변에 0. 없는 거니까 그냥 빵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결국에 뭐야? 항의 개수가 3개인 거잖아. 항의 개수가 3개인 거잖아. 즉 항이 2개로 정리가 되면 굳이 치환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얘기야. 근데 항이 2개보다 많아지게 될 때는 치환이라는 요소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셔야 된다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내가 좌변과 우변을 비교할 건데 A랑 B랑 같냐 다르냐를 비교한다라면 굳이 치환이 아니라 2개를 맞부딪혀서 바로 비교하면 되지. 그지? 근데 A 플러스 B랑 C랑 같냐고 물어본다라면 A 플러스 B를 합쳐놓은 게 간단하게 해서 하나로 못 만든다면 결국에 뭐 해야 돼? 치환을 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자, 이번 문제는 항이 여러 개가 등장을 했으니까 일단 치환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식을 일단은 하나씩 정리를 해서 써보자고. 그러면 여기 앞에 3의 x제곱 그냥 냅두고 더하기 3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1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3의 x제곱을 우리는 뭘로 치환해? A로 치환해. 그럼 A 플러스 A분의 27이 12 이렇게 되는 거지? A를 다 곱해서 이항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2A에 플러스 27이 0이 될 것이고 인수분해하면 A가 될 수 있는 건 3하고 9가 되겠구나. 근데 A라는 녀석의 값은 뭐였어? 3의 X제곱이었지? 그게 3하고 9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우리는 X가 얼마인 걸 알아? 1이 되거나 2가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찾아내게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즉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더 계산해서 X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53번으로 내려갈 건데 53번 문제 별표 하나 칩시오. 53번 별표. 자,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제곱을 한 개 3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제곱을 계산하게 되는 건데, 자, 이거의 모든 근의 합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53번 문제와 참고 삼아서 기억해서 비교하면서 볼 만한 문제가 누가 있냐면요. 일단 52번은 아니야. 그리고 비교할 만한 문제가 51번도 아니야. 50번이랑 비교하시면 돼요. 나와 있는 식에서 특히나 여기쯤부터 여기 보이는 요 식과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자, 50번에 나와 있는 거 여기 네모칸 친 식이랑 53번에 있는 식을 지금부터 비교해봐. 어차피 좌변에 항 하나, 우변에 항 하나 나온 거 똑같지? 맞죠? 네. 지수 자리에 미지수 들어가 있는 거 똑같죠? 근데 차이점이라고는 여기는 밑이 2로 딱 똑같다는 게 내 눈에 확인이 됐지. 근데 지금은 밑이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주어진 식에서 첫 번째, 밑이 같냐?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밑이 같다라면 그때는 지수도 같으면 되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등호가 성립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밑이 다르면 그때 밑이 달라. 예를 들어서 여기는 2의 x제곱이고 여기는 3의 y제곱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어? 안 되지?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야. 0제곱이면 돼. 그럼 1로 같아지잖아. 맞죠? 밑이 다르면 지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된다. 맞아요? 그럼 또 한번 생각해봐. 밑이 같을 건데 밑이 1이야. 둘 다 1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네? 뭐라? 밑이 둘 다 1이라면. 항상 그렇지. 밑이 둘 다 1이면 1을 거듭제곱을 몇 번을 하든 간에 무조건 성립하게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요거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밑이 1이면 그때는 항상 성립하게 된다. 지수가 뭐든
궁금하지 않다. 지수가 뭐가 됐든 항상 성립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50번과 53번 문제의 차이점. 미세,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버리게 되지. 확인됩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줘야 되는 문제야, 이 문제가. 그래서 이 53번 문제는 별표를 하나 쳐놔. 대단히 어렵다라고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다라면은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밑이 같냐 다르냐를 지금부터 비교를 하던 거잖아. 근데 밑이 같아도 밑이 1로 같을 거냐 2로 같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또 달라지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보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거지. 지수가 0이잖아요. 지수가 0이면 그땐 밑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상관없죠. 즉 밑은 아무거나 가능하다. 맞죠? 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지수가 0이 아니면 그때는 밑이 어떻게 돼야 돼? 지수가 0이 아니면 밑을 거듭 제곱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네. 즉 좌변도 거듭 제곱 따로 할 거고 우변도 거듭 제곱을 따로 하겠지. 둘이 같아지려면 밑이 어때야 돼? 같은 숫자를 거듭 제곱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0이 아니면 밑은 같은 수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수의 입장에서 바꿔서 보면은 오히려 해석이 좀 더 편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밑을 기준으로 잡고 밑이 똑같을 때 지수를 맞춰 나갈 거냐, 아니면 지수를 똑같다라고 하게 맞춰 놓고 밑을 변경해 갈 거냐.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다 해볼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용들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보자고요. 보세요. 자, 밑이 같아. 얘랑 얘랑 지금 현재 밑이 같아요. 밑이 같은 거 얘부터 기억부터 출발이야. 밑이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이 3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지? 네. 여기서 정리하면 x가 얼마란 얘기야? 1이잖아요. 1. 맞습니까? 그럼 밑이 1로 같으면 지수가 뭐가 되든 상관없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지금 봐. 밑이 같아. x가 1 나왔어. 밑을 같게 만드는 x가 1로 나왔지? 1을 여기다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다시 1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러니까 이번엔 같은 거 맞지? 1이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럼 두 번째. 밑이 서로 달라. 이번에는 x가 결국에 뭐라는 얘기야? 1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지? 같을 때가 1이 되는 거니까. 맞죠? 1이 아닌 수 중에서 지수가 0 되는 애를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x가 얼마면 돼요? 2가 되면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럼 2가 되면은 지수가 둘 다 0이 될 거니까. 확인되죠? 그래서 일단 2 또 찾은 거지. 그럼 밑이 1이면 밑을 1로 만들려면 여기는 x에 0 들어가야 되지. 밑을 1로 만들려면 여기는 x에 뭐 들어가야 돼? 3분의 2 들어가야 되지. 서로 다른 숫자가 들어가 버리잖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1하고 2 두 개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해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1하고 2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찾아버리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옆으로 넘어가서 이걸로 해보자. 지수가 0이면 밑은 아무거나 가능하다 그랬지. 그럼 일단 지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x를 찾는 거지. 지수가 지금은 둘이 똑같이 나왔으니까 x-2가 뭐면 되는 거야? 0이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찾은 x값이 뭐가 돼요? 2 하나 나온 거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수가 0이 아니면, 즉 x가 2가 아니라면 밑은 같은 수가 돼야 되지. 2가 아니면 결국에 x 플러스 1이랑 3x 마이너스 1이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쭉 풀어서 x를 찾으면 1 나오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대로 해서 두 개를 풀어도 x값이 나올 수 있는 건 누구야? 1하고 2. 앞에서 찾은 거랑 같은 결과 나오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대로 풀어내시면 된다. 확인됐나요? 근데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이 틀리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거든요. 집에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도 점검해 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가서 54번. 54번은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왜? 그냥 치환해서 쭉씩 쓰면 되지. 근데 새로운 게 나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맞죠? 그럼 만약에 내가 54번에서 x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두 실근 알파, 베타 서로 다른 걸로. 알파, 베타. 근데 문제에서 지금 꼬라지를 보아하니 이거 치환해야 될 것 같아. 맞죠? 누군가를 치환을 했어. 그 값이 k라고 했어. 그러면 치환했을 때 지금 누구 치환해야 될 거야? 이거 5의 x제곱 치환해야 되잖아. 그럼 5의 x제곱을 k라고 하면 k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줘야 뭐 5의 알파 제곱을 뭐 m, 5의 베타 제곱을 n이라고 해서 mn이라는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치환된 식에서 판별식 쓰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버리면 m과 n이 서로 다른 숫자가 될 것이고 알파, 베타도 서로 다른 게 나온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지훈이 했더니? 그래서 그 내용으로 똑같이 끌고 가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봐. 알겠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이제 지수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어차피 치환해서 우리가 하나씩 점검할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수 부등식에 대한 얘기로 또 한번 가보죠. 그럼 지수 부등식은 말 그대로야. 지수식으로 나올 건데 이번에는 부등식의 형태를 띠겠다는 얘기야. 등호 대신 부등호를 쓰겠다.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 똑같이 a의 x제곱을 계산한 게 b보다 작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러면 또 힘들겠지? 이렇게 해보자. 그냥 바로 예를 들지 뭐. 2의 x제곱을 계산한 게 4보다 작고 싶어. 이때의 x의 범위를 찾으래. 어떻게 하면 될까? 부등식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이거든. 자, 그려서 보자고. 이렇게 x축이 있을 거야. 2의 x제곱을 그리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로 그려지겠지? 즉, 이 노란색 그래프가 4라는 값보다 작아야 되지? 4라는 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같아지게 되는 만나는 점이 있겠지? 같아질 때가 언제야? 2일 때지.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에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 2보다 이쪽에서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거지? 즉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보다 작은 범위가 된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등식의 범위를 찾아도 돼. 근데 그게 싫다라면 이렇게 해도 돼. 자, 2의 x제곱이 2의 제곱보다 작은 거지? 맞아요? 자, 밑이 2라는 거면 증가함수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은 계속 커지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2보다 2의 제곱보다 작은 게 되려면 여기 보이는 2보다 x가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래서 바로 그냥 이렇게. 확인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2분의 1의 x제곱이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나와버린다면 이때는 우리가 똑같이 지금처럼 그냥 바로 고쳐서 푼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얘를 고치면 2분의 1의 x제곱이 2분의 1의 제곱보다 크게 만드는, 작게 만드는 x의 범위를 찾는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자, 생각해봐. 앞에 게 더 커, 뒤에 게 더 커.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석했을 때. 이 부등식을 그냥 해석했을 때 2분의 1의 x제곱과 2분의 1의 제곱 중에 누가 더 큰 수야? 2분의 1의 제곱이 더 큰 수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잖아. 갈수록 줄어드는. 다시 말하면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 보는 이 2라는 숫자가 x보다 어떻게 돼야 돼?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더 작은, x보다 더 작은 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x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실제로 맞는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면 x가 이렇게 있어. x축이. 2분의 1의 x제곱을 얘를 그리면 이렇게 감소함수로 그려지겠지? 그러면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면 4분의 1이 또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때 만나게 되는 요때 x값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자, 이때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지점 찾아야 되지.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유격 정리 다 했어. 자, 잘 봐. 밑이 0과 1 사이. 얘가 되겠지. 여기요. 여기요. 밑이 0과 1 사이이면 큰 수의 지수가 작은 거야. 무슨 얘기냐? 여기 봐. 둘 중에 큰 수가 누구였어? 2분의 1의 x 제곱이 더 큰 수였잖아. 맞지? 큰 수의 지수 2가 작은 수의 지수 x보다 작은 거야. 그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밑이 다시 1보다 크다 이면 큰 수의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지수가 크다. 해서 매번 문제 풀 때마다 그림을 그리거나 해석할 수는 없으니 요 내용 자체를 그냥 암기하는 거야. 지수 부등식에선 요거 그냥 외워놓고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다시 한번 두 개의 숫자 비교된 부등식이 나왔는데 밑이 0과 1 사이야. 그럼 큰 수의 지수가 어때? 큰 수의 지수가 작아.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 작은 수의 지수가 작아. 헷갈리지 말고 알겠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확인 좀 해보고 갑시다.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55쪽, 55번. (2분의 1에) 2x 플러스 1제곱을 계산한 게 8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지금 써져 있어. 맞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요거 일단 밑을 똑같이 맞춰야지만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식을 수정할 거야. 여기는 8분의 1을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1에 3x 마이너스 3제곱으로 고쳐도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2분의 1에 2x 플러스 1제곱으로. 그럼 지금 살폈더니 밑이 0과 1 사이지? 그러면 큰 수의 지수가 커, 작아? 큰 수의 지수가 작아야 되지? 밑이 0과 1 사이면 큰 수의 지수가 작다. 그러니까 큰 수의 지수인 2x 플러스 1이 여기 보이는 3x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확인됩니까? 풀자. 그러면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헷갈린다, 너무 어렵다, 이거 구분하기 너무 힘들다 하잖아? 그러면 이거 있지? 요거 하나만 기억해놔. 그리고 주어진 식을 다 밑이 1보다 크게 바꾸면 그만이야. 바꿔보자고.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지? 맞아요? 다시 얘 바꾸면 2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제곱 되겠지? 그리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밑이 1보다 크지? 큰 놈이 그냥 큰 거지? 큰 놈의 지수가 그냥 큰 거지? 그러니까 큰 놈의 지수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여기서 정리하면 얘 넘어가면 x 되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 되죠. 어디서 틀렸어? 이 식을 잘못 썼거든. 마이너스 뭐 붙였어야 되는데 안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x가 4보다 크다. 되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고 모든 식을 다 고치시든가 손이 한 번 더 바쁘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56번. 이거는 뭐 해야 될 것 같아? 56번은 지금 식의 모양 딱 보니까 이것도 치환 아니야? 그냥 방정식으로 보던 그 식이 부등호로 바뀐 것 뿐이잖아. 맞아,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치환해서 그냥 문제 푸시면 되고요. 57번 마찬가지로 별표. 57번 문제 지금 문제 되는 게 뭐야? 지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미세도 있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부등식으로 또 나와버리면 골치가 아픈 거지. 자, 우리가 방정식 풀 때는 어떻게 했었어? 어차피 같은 거니까 지수를 똑같거나 지수 쪽에서 맞춰주거나 미 쪽에서 맞춰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했었잖아. 근데 부등식에서 지금처럼 등장을 하게 될 때는 조금 다른 풀이를 가져가야 돼. 자, x의 x제곱이 나왔고 그 다음에 x의 2x-5제곱이라고 나왔어. 왜 조금 다른 풀이를 가져가야 되냐면 미시 뭐냐에 따라서 지수의 크기가 대소가 관계가 달라졌잖아. 맞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우리는 가정을 하면서 출발해야 돼. x가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여기는 이 미시 뭐냐에 따라서 그 범위를 지금 나눠준 거야. 미시 만약에 2x-1로 나왔었다면 우리는 2x-1의 범위가 0과 1 사이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했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x가 1보다 클 때부터 보자고. 그럼 미시 1보다 큰 거지? 큰 수의 지수가 큰 거지? 맞아? 그러니까 바로 x가 2x-5보다 작구나. 그럼 결국 여기서 풀면 x가 5보다 크구나. 이 범위 안에서 얘를 만족하지? 공통범위 찾으면 얘가 바로 해가 되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 범위 안에서는 큰 수의 지수가 작아지겠지, 당연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x가 2x-5보다 크구나.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은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5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는 거니?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공통범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공통범위 찾아버리면 x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지게 되겠지? 확인됩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뭐야? 범위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는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또는 x의 범위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58번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치환해서 우리 볼 거니까. 59번 활용 문제니까 문제 읽고 뭐 하면 돼? 알파벳 문자 잘 판단해서 대입하거나 식 만들면 되겠죠?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유형 하나씩 다 풀면서 세세하게 다 일부러 얘 들어서 설명했어. 원래 그냥 방정식 치환해, 부등식 방금 전에 써줬던 공식 한 줄 딱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일부러 하나씩 다 시간 끌면서 얘 다른 상황으로 바꿔가면서 문제 변형해가면서 계속 설명했어. 맞지? 어느 정도 대처가 됐으리라고 봐.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이번 숙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57쪽까지. 그리고 앞에 어디야? 최종 점검하기 3개 건너뛴 거 있었죠? 지수랑 로그 쪽. 확인되죠? 저기요? 앞에 있는 거. 네, 그거까지 다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지하지만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학원 방학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월까지 방학이야. 그리고 우리 다시 정상 수업은 수요일부터입니다. 아시겠죠? 수요일 날 오실 때 숙제 다 해서 질문 있는 거 싹 체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혹시나 집에서 문제 푸는데 이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너무 당장 궁금해. 그러면 따로 카톡 보내세요. 그럼 내가 늦게나마 확인하는 대로 따로 뭐 설명을 해주거나 할 테니까. 아시겠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설 때 공부하라는 얘기야. 공부해서 보내시라고.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